계속하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박 같은 아주 확실하게 뭔가 즐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조례안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흔히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 흡연이나 음주, 학교 폭력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제 청소년 불법 도박도 함께 언급돼야 할 것 같습니다. 10대들의 게임 중독,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게임과 도박, 도박과 게임, 애매한 경계선을 넘고야만 위기의 청소년들. 과연 이대로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위험한 현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청소년 불법 도박. 그 시작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막상 하다 보니 재미있고 소에게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는데요. 친구가 하길래 같이 했어요. 그냥 처음 했을 때 걔가 돈 따니까 저도 같이 하게 됐는데 또래 문화를 중시하는 청소년 시기, 주변 친구나 선후배가 도박에 빠져 있다면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도박에 노출돼 있다는 것인데요. 불법 온라인 도박이 스마트폰과 결합되면서 24시간 도박에 노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근에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는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인터넷 도박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한 도박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런 환경이 청소년 도박이 증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 도박이라면 학창시절 누구나 한 번쯤 빠져들게 되는 사소한 일탈이겠거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과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게임을 놀이로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여가 활용을 통한 자기 놀이. 그래서 그 놀이라는 것 자체가 일상생활을 조금 활력 있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도박은 직접적인 사행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도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도박의 차이는 그 목적에 있습니다. 게임의 목적이 즐거움인 반면 도박은 불확실한 결과에 돈을 거는 행위를 말하죠. 소액으로 도박을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큰 돈을 베팅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 증상도 그 무렵 점점 심각해지는데요. 도박 첫 경험을 경로를 확인을 해보면 가장 많은 것이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버는, 즉 도박을 통해서 베팅을 해서 돈을 버는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아, 나도 저 정도는 쉽게 할 수 있겠다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불법 도박을 경험한 강원도 청소년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7월 초순 제작진은 우연한 계기로 불법 도박에 빠진 한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처음에 그 토토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땄길래 제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배웠어요. 같은 반 친구를 통해 불법 도박을 접했다고 전한 상훈 학생. 처음 발을 들인 건 고등학교 1학년 작년부터였습니다. 도박은 주로 어른들의 눈을 피해 방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학교 주변 PC방은 물론 집에 와서도 늦은 자정까지 도박에 투자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이 같은 불법 도박을 하는 경우가 훨씬 높았는데요. 친구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기분이 처져 있고 우울한 상태의 친구였어요. 표정이 없고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상훈 학생을 우울하고 또 불안하게 만들었던 불법 도박. 그 종류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도박의 룰도 쉽고 단순해서 처음에는 그저 온라인 게임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사다리같이 생긴 게 있는데 우에서 나오고 좌에서 나오고 그거 맞추는 거고 4줄, 3줄 맞추는 거 홀짝 맞추는 거 돈도 따고 재밌어가지고 소위 불법 도박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실패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이 하루아침에 몇 배로 불어나면서 점점 도박의 늪에 빠져들었는데요. 어떤 충동성이나 조절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도박 같은 아주 확실하게 뭔가 즐거운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훨씬 더 잘 빠지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이런 시기 자체가 도박 뭐 이런 문제에 위험한 시기다. 불법 도박 횟수가 늘어나면서 1, 2만 원 투자하던 베팅 금액도 커졌습니다. 한 달 용돈이 넘는 수십만 원을 한 번에 통째로 건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 게임에 투자한 금액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600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련했어요? 처음은 제 돈으로 하다가 돈 빌리고 갚고 해가지고 상훈 학생이 지난 9개월간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한 횟수만 100건이 넘습니다. 베팅 금액으로만 600만 원이 훌쩍 넘는데요. 아르바이트로 돈을 충족하다 그마저 힘들어지면 주로 주변 친구들에게 손을 벌리고 중고 사이트를 이용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초기에 자기 용돈이나 부모님에게서 받은 돈으로 하던 도박이 점차 도박 금액이 커진다든가 이런 돈이 많아질 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린다든가 심지어 흔히 말하는 성인들이 사용하는 이러한 사채까지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맛보면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베팅 금액이 오히려 커졌는데요. 짧게는 3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도박부터 축구, 농구, 야구 등 불법 스포츠 도박의 종류도 여러 가지. 게다가 국내 경기뿐 아니라 해외 경기까지 베팅할 수 있어서 밤낮 가릴 것 없이 24시간 베팅이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탕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따면은 그 따는 맛으로 하는 거고 이러면은 또 본전 찾으려고 하니까 끝이 없어요. 어쨌든 잃게 되는 거니까.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불법 도박. 점진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상실감과 좌절감이 극심한 분노로 변해 자기 자신을 괴롭히다.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는데요. 중독성 장애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정신과적 의학적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청소년의 일반적인 생활 또는 사회적인 기능을 못할 뿐더러 이게 점차 파급되면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범법적인 문제 또는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문제 또는 발달상으로 이제 청소년들이 꼭 해야 될 일들, 학업적인 일들 이런 걸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약 14만 5천 명이 도박 문제 위험 집단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까지 파고든 불법 도박.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청소년들의 경우는 같은 반 친구들이 하는 걸 보고 재밌어 보여서 이제 무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5,000원, 만원 소액으로 베팅하면서 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터넷 도박은 스마트폰으로 장소랑 시간에 구애 없이 접속할 수 있어서 도박 중독에 빠지기가 상당히 쉽고 도박에 따른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또 다른 학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좀 위험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도박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청소년일지라도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박이 위법 행위임을 우리 청소년들이 좀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은 대부분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서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마음만 먹으면 흉악한 손길이
청소년에게로 뻗어올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도박업체들은 불법 도박을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1대1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는데요. 이 사람을 일컬어 일명 픽스터라고 부릅니다. 도박에서 이기는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을 뜻하죠. 도박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던 학교와 청소년들까지 확장된 불법 도박. 그렇다면 이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고교 시절 도박의 늪에 빠져 청춘을 보냈다는 한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도박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입을 열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접하게 됐어요. 친구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얘가 안 사던 애가 갑자기 밥을 사더라고요. 그러다가 돈 어디서 왔냐 그러다가 카페를 갔는데 카페에서 자기는 이걸 한다. 단시간에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유혹이 덫이 무서운 속도로 도박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교과서보다 도박 사이트를 들여다보는 횟수가 잦아졌고 심지어 게임 도박을 하기 위해 결석한 날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그런 게임 하면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인지를 하면서도 그냥 이게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충전하면서 한 것 같아요. 누구는 한 달 동안 이렇게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데 누구는 단 하루 만에 그 월급을 버니까 이게 도박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사회생활에 좀 지장이 있거든요. 시간을 돌려 다시 그때 그 시절 도박의 유혹 앞에 놓인다면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바뀌지 않을까요? 그나마 생각도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일들? 그때 시작한 것 때문에 친구들이랑 그 신뢰도 있고 뭐 제가 좀 생활하는데 좀 불편함도 많이 느껴가지고 좀 돌아간다면 안 할 것 같아요. 청소년 도박 중독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 대응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도박을 해야 될 이유가 돈이었다면 도박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이 자신의 미래, 가족, 친구, 무엇보다도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도박을 끊어야 될 동기를 만들어주고 또 이번에는 꼭 딸 것 같다. 이때까지 이랬지만 이번 판은 꼭 이길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말해서 인지적인 착각이라고 그러죠. 인지적인 착각으로 이번 한 판만 이렇게 해서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인지적인 오류를 다시 재교정시켜주는 그러한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현재 청소년 도박 문제 관련 상담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온오프라인을 통하거나 지역 내에 있는 전문센터 및 상담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진행 후에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면 연계된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홍보 자체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박과 관련된 예방교육은 실제 겪어본 청소년을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한 수준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학생 도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 강원도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안을 제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교육감이 3년 주기로 도박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을 세우게 돼 있고요. 그 계획을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기적으로 강원도만의 실태 조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도박 예방 교육이나 그리고 도박 근절을 위한 문화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서 조례를 제정한 14개 시도교육청에 이어 강원도도 이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도박 중독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을 막기 위해 기존의 강의식 교육에서 탈피한 현장 중심의 수업 방식이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형 예방 연극,
최고의 선택이 바로 그런 자리인데요. 실제 청소년 사례를 토대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태민이라는 친구가 이 우연한 계기로 도박에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이 도박을 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순간이라든지 도박에 빠져들어서 이 친구의 지갑을 훔치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들을 이 관객들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공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스스로 그 과정들을 선택해보고 그 자신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좀 교육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한 편의 연극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을까요? 학생들은 과연 이 연극 무대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도박을 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그 도박 전화번호 같은 거 알려줘서 끊도록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연극을 볼 수 있는 기회나 아니면 동영상에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고 캠페인과 연극 등이 진행 중에 있지만 그 심각성에 비해 교육 당국의 대처는 한 발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방과 연계된 단속과 규제가 좀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요. 점점 도박 문제인지 이런 문제는 뭐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거군요. 중독적인 사회냐 아니냐를 우리가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요, 접근성의 문제예요.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 접근성을 차단하는 그런 정책이 얼마나 좋으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접근성을 차단하는 정책보다는 접근성이 점점 증가하는 쪽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죠. 도박 문제도 마찬가지고. 전국 14개뿐인 지역센터에서 벗어나 중독 전문 상담기관, 전문 의료기관을 증대해 청소년 도박 수요를 맞춰 나가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죠. 우리 전국에, 우리나라 같은 큰 나라에 50개 센터밖에 없어요. 강원도에도 춘천, 원주, 강릉 3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도박 중독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바로 옆에서.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센터는요, 전국 50개밖에 없을 뿐더러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전혀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죠. 국내 도박 문제 상담을 책임지는 관리센터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치유나 재활을 목적으로 직접 상담을 신청한 청소년의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2019년 상담 건수는 500명에 육박했는데요.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러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박을 하는 청소년들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